제가 음모론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음모론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좀 이상한 그런 구석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난 1분기 GDP 때가 그랬고, 이번에 나온 노동 보고서 때도 약간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먼저 이번 보고서 저희가 속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전달 대비 17만 5천 개 순으로 나와서 확연하게 고용의 증가가 감소를 했고, 실업률이 3.8에서 3.9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1월 그리고 2월 3월까지 CPI 3년타 맞았던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확연하게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고용보고서 보고 기적같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요. 다 속보 때 전해드린 내용입니다만 복습을 해보자면 다시 9월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살아났고, 연내 두 차례의 인하를 기대하는 쪽으로 시장 컨센서스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 속보 영상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어떤 데이터가 늘었고 어떤 데이터가 줄었는지 좀 제가 봤어요. 좀 보니까 좀 이상한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냥 데이터를 보시면은 다른 건 일단 빼더라도 이 정부 부문의 고용, 이게 지난달에 7만 2천 개였는데 지지난달은 5만 5천 개, 그 전년 동월은 4만 7천 개로 계속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8천 개로 줄었습니다. 급락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에 따라서 전체 고용도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전달 대비 정부 고용이 6만 4천 개가 줄었어요. 반면에 민간 고용은 이것도 줄긴 했지만 24만 3천 개에서 16만 7천 개로 줄었지만, 이거는 뭐 전전달 데이터 보시면은 드라마틱하게 줄었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왜냐면 당장 전전달에 18만 1000개가 찍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민간 고용만 봐서는 사실 고용이 뭐 트렌드로 급감했다고 보기는 힘든데, 정부 부문 고용은 정말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거를 지난 1분기 GDP와도 연계시켜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제가 설명드렸지만 1분기 GDP가 1.6으로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혔던 게, 이거 다 지난번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정부 지출의 감소였죠. 이것도 과거 영상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부 지출이 전분기 4.6, 5.8, 3.3 이렇게 증가하는 식으로 굉장히 높다가 1분기 들어서 이게 1.2 증가로 급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GDP도 그렇고 노동 데이터도 그렇고 정부 사이드에서 인위적인 브레이크를 걸려는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 그리고 때마침 파월 의장이 5월 FOMC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물가보다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런 걸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했죠. 이런 세 가지 변수를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민간 부분의 고용은 정부가 일일이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정부 부문 데이터를 전달 7만 2천 개에서 8천 개로 줄여버리는 일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부 일자리 프로젝트를 좀 안 하면 되는 것이겠죠. 안 뽑으면 되죠. 이거는 정부가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모종의 이유로 경제가 너무 화랑처럼 보이지 않도록 마사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은 이런 의심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반드시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陰謀論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겉보기 헤드라인 데이터에 숨어있는 이런 관전 포인트를 또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이 민간 부분 일자리 증가를 좀 봤을 때 지금 서비스 부분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굉장히 강했었는데 20만 4천 개로 강했었는데 이게 15만 3천 개로 좀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보다 고임금 일자리로 칠 수 있는 여러 분야가 있었죠. 이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financial activities, 그다음에 professional and business services, 이런 분야가 일자리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것은 역시 고용의 질도 조금은 후퇴하고 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 IMS 서비스 지수가 나왔는데 이것도 아주 인상 깊은 데이터였습니다. 왜냐면 22년 12월 이후에 처음으로 서비스 지수가 기준선인 50을 밑도는 49.4가 나왔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예상치 52보다 낮았다. 15개월 연속 확장세를 마무리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이거 역시 경제가 수요 위축이 되면서 물가 부담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추측과 함께 만약 이게 공급의 부정적인 충격에 기인한 그런 경기 후퇴라면 자칫 물가 부담은 그대로 놔둔 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공포가 줄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용 데이터를 본 시카고 여는 굴스비 총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속보 시간을 전해드렸지만 조용 고용을 판별하는 기준을 최근 미국 재무부가 10만에서 20만으로 올렸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일단 굴스비 총재는 과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7만 5천 개의 고용만으로도 솔리드한 수치다, 이렇게 말을 했고,
솔리드하지만 이런 코로나19 이전으로 점점 돌아가는 이 낮아지는 고용 데이터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발표가 된다면 경기가 과열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더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옐런 재무장관이 연설을 통해서 인플레 그리고 금리를 바라보는 견해를 소개를 했는데요. 확실히 옐런은 확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옐런이 무리하게 돈을 풀어서 사실 비판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럼에도 바이든을 당선시키려 하는지 근거가 있어요.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연설문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분이 과거 연준 의장 했잖아요. 옐런의 후임이 지금의 파월이죠. 옐런이 무슨 얘기를 했냐?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거짓말에 자극을 받은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갔던 1월 6일은 정말 무서웠다. 16 국회 난입 사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게 트럼프 지지자들이 바이든 당선 인증을 막으려고 의회를 습격했던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발언이 재무장관으로서 이례적인 것은 알지만 나는 민주주의가 강력한 경제를 건설하고 이걸 유지하는데 굉장히 핵심이라고 크리티컬하다고 믿는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옐런은 굳이 꼭 날것의 표현 좀 빌리자면 확신범이죠. 확신범.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어서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좋게 만들어서 바이든을 당선시키면서 생길 수 있는 해악이 그런 부작용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훨씬 적다.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는 약간의 무리수, 부작용, 꼼수는 괜찮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옐런은 인플레가 잘 잡히고 이런 레토릭도 지속을 계속했고요. 여기에서 옐런의 또 재미있는 속내를 읽을 수 있는데 지금 노동보고서에서 4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0.22가 나와서 확실히 2% 인플레 경로 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인플레가 잘 잡히고 있다. 이렇게 반복 발언을 했고 또 주거비 얘기도 했습니다. 주거비가 옐런도 주거비가 후행한다는 얘기를 여러 달 걸쳐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구가 안 잡히고 있죠. 여튼 주거비가 후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잡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옐런이 해왔는데 이 옐런도 인정을 합니다. 본인의 어떤 예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데 근데 핑계를 이걸 댑니다. 이 주로 공급 문제 때문이었다. 이 쇼티지 때문이다. 하우징에. 이 얘기는 뭐냐? 싼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저렴한 주택이 시장에 안 나오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정체되어서 지금 주거 인플레가 다운이 생각만큼 빨리 안 되는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이게 높은 금리 때문이다. 왜? 높은 금리가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신규 주택 건설을 가로막아서 싼 집을 못 나오게 하니까. 하지만 지금 새 아파트와 단독주택 임대료 최신판을 보니까 주거비는 내려갈 가능성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고 따라서 인플레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튼 이 중간고리로 이 금리, 높은 금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게 참 흥미롭죠. 이 얘기는 결국 금리가 내려가야 집값이 잡힌다. 이런 논리입니다. 옐런이 금리 인하에 얼마나 진심인지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 얘기는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인플레가 높은 건 부분적으로 주거비 때문이고 주거비가 높은 거에 일부는 또 높은 집값 때문인데 집값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높은 금리 때문이니 따라서 금리를 내리면 주거비가 내려가고 인플레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 브랜베어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괄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